지구의 날을 맞아 바다 환경을 살펴봤더니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주변 상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고 마트 측은 오해가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호남권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놓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날인데요. 하지만 전남의 바다는 여전히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를 타고 5분 거리, 목포 북항에서 가까운 작은 섬 구례도 망가진 그물과 부서진 스티로폼이 널브러진 해안가에는 어업의 흔적 대신 온갖 쓰레기만이 남았습니다. 파란색 장화와 면장갑, 페트병까지 뒤섞여 바다 곳곳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다 위를 점령한 수십 척의 폐어선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선체는 부식이 심하고 내부 구조물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만 65만여 톤. 이 가운데 전남에서 수거된 양은 약 30%로 바다가 있는 9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환경단체는 수거량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30% 가까이 수거율이 높다고는 하는데 환경단체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해안 가까이에 있는 어민이나 또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좀 자각하고 지구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쓰레기로 신음하는 전남바다.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는 것을 넘어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입건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1일 목포 남항부두에서 폐철가루와 콘크리트 잔해물을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500톤급 부선 A호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당시 용접 등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5kg 정도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다가 항포구 순찰을 돌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바다에 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가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 경과와 기업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석유화학 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요건을 고시했으며 전남도는 여수시를 가장 먼저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실사를 마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달 안에 최종 공표할 계획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석유화학산업, 이제는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LG엘로비전은 여수 국가산단 불안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의 현실을 짚고 돌파구를 찾아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첫 순서로 여수 지역 상권의 현 주소를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학동의 한 고깃집입니다.
평일 저녁 산단 근로자들이 회식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손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하루 예약 건수는 10건, 현재는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도 약 40% 감소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조진호 씨는 약 20년 동안 여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는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경영난에 인건비를 줄여보려 했지만 녹록치 않은 직원들의 사정을 알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더군다나 이 산단도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이지만 나라도 이렇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또 고금리 여러 가지 그 악재가 겹치다 보니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떻게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한 뒤 2년째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건물부터 수억 원을 들여 입점했지만 찾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야 했던 신규 점포까지 먹구름이 낀 여수 산단 경기 여파로 주요 상권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단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곳곳은 텅 비어 매물로 나와 있고 한참 붐벼야 할 시간대지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이 확장된 뒤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서 형성된 흥국상가입니다. 지역 대표 상가로 불렸지만 어느덧 빈 점포만 가득합니다. 임대인들이 권리금을 포기하고 월세를 낮춰 불러도 좀처럼 찾는 이가 없습니다. 10곳 중 2곳꼴로 문을 닫은 상황. 자리를 지켜내는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지금 상인회 운영함에 있어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상인회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뭐 하나 진행을 하자 하면 전부 다 정말 아까 말씀처럼 시너지가 나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가게 지키기도 바빠요. 그렇다 보니 전부 다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삭막해진 느낌입니다. 산단 공장들이 가동률을 줄이자 인근 원룸촌에도 불황의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10,000명에 달했던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올 들어 2,0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하는 인원들이 자기는 외지에서 많이 와서 원룸들을 많이 살았었는데요. 지금 울산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원룸들이 공실들도 많이 생겼고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수 산단의 신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 지역 경제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안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이마트 순천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마트의 관리자가 사원급 스태프 2명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조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고 연장근무 배정과 정서적인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동료 사원들이 불리한 스케줄에 배정되고 직장에서 고립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마트 노조 순천집회는 즉각적인 피가해자 분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무조건 가해자 편에서 이 사건을 보시 마시고 우선 이런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셨으면 합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식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측은 대면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달 안에 이마트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경단을 구성해 신세계 회장과 이마트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이마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월 말 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 집 앞에서 25번째 시민행동 촛불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피해자인 스태프 사원을 통해 고충 처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의 면담을 통해 서로의 오해임을 이해하고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했고 스태프 사원 한 명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를 진행했으며 장기간의 폭언과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권 주자들의 공약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김제시 새만금과 5.18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 남은 광주 전일빌딩, 나주 전남도 농업기술원을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단지 구축,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24일 호남을 찾아 5.18 헌법 수록과 의대 신설, 전북 횡단철도 등 호남권 공동공약을 발표하고 김경수 후보도 전북과 광주를 찾아 각 권역별 예산 배분에 대한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정치권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개발 창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상임 공동대표와 안도글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공약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과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전환, 솔라시도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 모두 76건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각 정당별 정치권 관계자를 만나 맞춤형 공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전남 신안군 해역에 원전 3개 규모와 맞먹는 3.2기가와트급의 해상풍력단지 10곳을 조성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라남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신안군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한 것에 환영한다며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이 명실상부한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민자 20조 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도민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신재생에너지 100% 활용 기업 유치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2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7곳의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원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원단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 학교와 전남형 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자산 가운데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고 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하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